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7월에 RTX 5050이 가성비는 그렇게 좋진 않더라도 나와만 준다면 5060보다 쌀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름 수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근데 RTX 3050처럼만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견자광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낮에 기온이 30도를 넘기는 날이 생겨나고 있고 장마가 시작되면서 여름이 온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름은 PC 시장의 비수기인 만큼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소식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저 견적맨 유잉유잉 박사와 함께하는 2025년 7월 월간 견적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도 12개의 조합 구성해 왔는데요. FHD 상급 게이밍 견적 구성이 조금 달라졌으니 좀 이따가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부품 시장 이슈 잠깐 짚어보고 갑시다. 지난달에 월간 견적 영상이 업로드되고 며칠 있다 RX 9060 XT가 출시되었는데요. 게임 성능은 무슨 게임인지에 따라 우세한 제품이 극명하게 갈리고 그 성능 차이 정도도 크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RTX 5060 Ti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VRAM 용량이 또 화두인데 같은 16GB이더라도 확실히 9060 XT 16GB의 금액 부담이 적고 5060 Ti와 다르게 9060 XT는 PCI 5.0 X16 인터페이스라서 PCI 4.0까지만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슬롯이 적용된 메인보드 사용하시던 분들도 업그레이드하기 좋은 제품인 것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는 장점입니다. 7월에는 RTX 5050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신제품 그래픽카드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인 9060 XT 8GB나 5060도 현재 가격이 40만원대 후반에 달하는 만큼 부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가성비는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낮은 금액대의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25년 7월 월간 견적 첫 번째 조합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시작은 지난달과 같이 라이젠 5600과 RX 7600으로 구성된 FHD 하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솔직히 이제 이 구성은 롤이나 발로란트 혹은 요구 사양이 정말 낮은 스팀 인디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아주 제한적이신 경우에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가격이 100만원 아래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CPU와 함께 맞춰야 하는 메인보드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가성비 면에서 우세한 라이젠 5600을 선택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여전히 RX 6600에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29만원대이기 때문에 6만원 정도면 더 내고 RX 7600으로 성능 더 챙기는 쪽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부품 구성 확인해 봅시다. 메인보드는 B550 칩셋 제품이라서 A520 칩 제품보다는 가격이 약간 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PCI 4.0까지 지원해서 그래픽카드와 M.2 SSD 모두 대역폭 하락 없이 사용 가능하고 전원부 방열판 역시 있는 제품 중 가장 가격 부담 적은 B50M 팬텀 게이밍 4. 메모리는 이 견적의 경우 DDR4 규격 제품만 호환되고 DDR5 규격은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제품은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해서 단종 전까지 불량 발생 시에 계속 AS 받아볼 수 있는 에센코어 8GB 2장으로 총 16GB 맞춰드렸습니다. 그 DDR5면 몰라도 DDR4 메모리면 삼성 제품 인기가 많았는데 다른 브랜드 제품을 선택해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DDR4에서 높은 안정성과 브랜드 인지도로 인기가 많았던 삼성 메모리이지만 현재까지 가격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AS 정책도 라이프타임 워런티가 아니기도 하고요. SSD는 여전히 500GB대에서 솔리다인 P44 프로 512GB만 한 제품이 달리 없어요. 보증 기간이 3년인 게 상대적으로 꿀리는 점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 P41과 표기 스펙이 같으면서 가격이 이 정도인 걸 생각하면 넘어갈만 합니다. 케이스는 3만원 초반에 전면 메쉬 구조로 안쪽에 공기순환 잘 되게끔 시스템 쿨링팬 전면 3개, 후면 1개 기본 제공하는 쿨맥스 레디 선택했습니다. 파워는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온 만큼 기본 이상은 하는 마이크로닉스 마닉의 클래식2 풀체인지 600W로 구성했습니다. CPU 쿨러는 라이젠 5600이 AM4 소켓 CPU인 만큼 배송 중 파손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법 방지 키트를 제공하는 싱글타워 공랭 쿨러 Z042 SRB ARGB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보증기간 3년 적용하고 있고 오토 RGB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 라이젠 5600에서 CPU를 한 단계 높이면 7500F를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AM5 소켓 제품이라서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좀 더 수월하고
메모리도 AM5 소켓 CPU부터는 DDR5로 맞추게 되죠. 견적왕의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한 달간 판매 통계를 보더라도 점유율 23.8%로 가장 판매량이 높은 CPU도 바로 이 라이젠 7500F였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간 계속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네요. 참고로 이 판매 통계는 견적왕 홈페이지 메인 중앙에 보이는 재미로 보는 견적왕 통계 쪽으로 들어가시면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아까 보셨던 견적과 동일한 RX 7600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1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TX 40 시리즈가 단종 수순에 접어든 지도 꽤 되었고 4060에 남아있던 물량이 이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단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절 직전까지의 4060과 가격이 8, 9만원가량 차이가 났던 RX 7600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5060과는 가격과 성능 차이가 좀 나니 비교하기 어렵고 아직은 알기 어렵지만 어쩌면 RTX 5050이 RX 7600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메인보드는 B650MK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B650M PG 라이트닝에 M.2 SSD 방열판 따로 한 개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고 M.2 SSD 방열판 한 개 기본 제공하는 B650MK 쓰시는 방향 둘 다 좋습니다. 메모리는 16GB 2장 총 32GB로 맞춰드렸고요. DDR5에서 따로 수동 오버클럭 하실 게 아니라면 꼭 SK 하이닉스 A-die 얼락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금액 부담 덜한 5600 클럭 CL46A 데이터나 팀그룹 엘리트와 같은 라이프타임 워런티 정책 적용하는 일반 램 구성도 괜찮습니다. SSD는 지난달에 이어서 T500 1TB 그대로 구성했습니다. 원래 자주 추천드렸던 SM850X 1TB의 가격이 좀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T500 1TB는 11만원 정도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선택했습니다. 혹시 T500 말고 다른 SSD도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 또 없을까요? 아까 500GB대에서 추천드렸던 P44 프로의 1TB 용량 제품도 좋고요. 나는 T500보다 좀 더 비싸도 보증기간 5년에 성능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 하시면 SM850X 1TB나 하이닉스 P41 1TB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 P41과 솔리다인 P41 플러스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이면서 앞쪽에 140mm 3개, 뒤쪽에 120mm 1개, 상단에 120mm 2개로 기본 제공 쿨링팬이 총 6개 있으며 USB-C 타입 포트도 구비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쿨맥스 스테디입니다. 파워는 역시 마닉 클래식 2 풀체인지. CPU 쿨러는 2만원 초반에 가성비 좋은 싱글타워 공인 쿨러 RC370A RGB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10만원 전후 정도로 게임은 물론이고 가볍게 영상 편집 입문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견적으로 7500F와 아크 B580 그래픽카드 조합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싸님, 그 아크 그래픽 카드 다시 한번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쭉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크, 알겠습니다. 여전히 존재감이 옅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긴 하네요. 아크는 CPU 제조사로 잘 알려진 인텔에서 출시한 그래픽카드이고요. 그러다 보니 라이젠 CPU인데도 이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면 퀵싱크가 활성화돼서 영상 편집 시에 프리뷰 성능이 좋아요. 원래는 인텔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CPU를 사용해야 누려볼 수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아크 그래픽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라이젠 CPU 구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 성능은 또 어떤지 궁금하시죠? 게임 타이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FHD에서는 4060과 비슷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메모리 버스가 4060, RX 7600보다 높은 192비트인 탓에 고해상도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VRAM도 12GB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죠? 이 부분 때문에 참 특이하게도 QHD 해상도 환경이나 간혹 VRAM 사용량이 높은 게임 플레이 시 5060 Ti 8GB보다 게임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게임도 하고 유튜버 입문하면서 컷 편집, 그리고 자막 작업 정도로 간단하게 영상 편집해 보실 생각이시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견적 조합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만약에 본인이 좀 개척 정신이다 아니면 실험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가성비만 좋으면 된다라는 마인드이시면 아크 B580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RX 7600과 다르게 B580은 화이트 제품 선택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크 B580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제품 스펙, 언박싱하는 모습, 게임 성능 등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따로 업로드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적은 블랙 색상 조합과 화이트 색상 조합으로 총 두 가지 구성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블랙 색상 조합의 나머지 부품을 보시면 그래픽카드와 파워를 빼면 FHD 중급 게이밍 견적과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마니클래식2 600W와 비슷한 가격에 약간 더 용량 높일 수 있는 MSI사의 650W 제품을 선택했는데 마니클래식2 600W로 그냥 유지하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화이트 색상 조합은 색상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부품이 조금 바뀝니다. 메인보드는 48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의 전원부를 갖췄고 M.2 SSD 방열판도 한 개 기본 제공하는 B60M 프로 X3D 선택했습니다. 방열판 색상이 실버라서 화이트 깔맞춤 구성에도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B650 제품 중에서 드물게 공식 스펙상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이 적용된 제품이라서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시기에도 좋을 겁니다. 케이스와 CPU 컬러는 블랙 색상 조합과 제품은 똑같고 색상만 화이트이고요. 파워는 650W 용량의 무상 보증기간 6년이고 U 플러스 2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2개가 2개 케이블에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화이트 색상 스컬 650 EM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CPU와 그래픽카드 선택이 어려웠던 FHD 상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120에서 150만원대에서 구성 가능한 조합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CPU는 7500F나 그보다 성능 좀 더 좋은 9600X 선택이 가능한 금액대고 작업도 하신다면 14600K, KF까지 그래픽카드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포스부터 보시면 5060, 5060 Ti 8GB와 16GB, 라데온에서는 RX 9060 XT 8GB와 16GB, 그리고 J4로 인해 물량이 조금 확보가 된 RX 7700 XT. 이번에 선정한 조합은 7500F와 RTX 5060입니다만 향후 방금 전에 말한 그래픽카드들의 가격 변동 추이나 재고 상황, RTX 5050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얼마든지 구성이 바뀔 수 있는 견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대는 현재 다양한 조합의 견적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 용도, 하려는 게임들은 어떤 게 있는지, VRAM 사용량, 가성비보다는 익숙한 구성이 좋은지 등 다방면으로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 중 굳이 그 5060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먼저 RTX 5060의 전반적인 게임 성능이 RTX 4060 Ti 8GB와 비슷한데 원래 4060 Ti 8GB가 FHD 상급 게이밍 그래픽카드로 자주 추천되어 왔던 만큼 비슷한 성능을 갖춘 RTX 5060을 선택했습니다. 가격도 출시 직후에 비해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참고로 VRAM 사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임들을 FHD에서 높은 성능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5060 조합 견적을 맞춰드린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데온 그래픽카드 조합의 경우 가성비가 좋아서 충분히 추천할 만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지포스 그래픽카드로 먼저 구성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에 라데온 그래픽카드, 특히 RX 9060 XT 견적도 한번 구성해 와보겠습니다. 나머지 부품 관련해서는 B580 블랙 견적과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빼고는 다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B580 화이트 견적에서 선택했던 B650M 프로 X3D입니다. 아무래도 5060이 PCI 5.0 X8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공식 스펙상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이 적용되어 있고 방열판도 잘 구비된 제품 중에서 가격 부담 가장 적은 편인 B650M 프로 X3D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해상도가 QHD로 올라갔고요. QHD 게이밍 첫 조합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견적의 CPU는 9600X로 선택해서 방금 전까지 구성해왔던 7500F로부터 한층 더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라이젠 7000 시리즈 대비 9000 시리즈 CPU들은 싱글 성능이 약 10% 정도 향상된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게임 성능 면에서 7500F와 7800X3D 사이에 위치한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며 가격도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20만원대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난 세대의 4070과 4070 슈퍼 사이 정도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5060 Ti 16GB와 RTX 5070 사이에 딱 포지셔닝한 RX 7800 XT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현재 유일무이한 70만원대의 제품입니다. 7800 XT에 VRAM 용량이 16GB이고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이 금액대 이 성능에 포진한 지포스 제품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포함된 적 없고 새로 구성하게 된 부품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워는 보증기간 8년 750W 골드급 일체형 케이블 제품인 MWE 골드 750 V3 HX 3.1 제품 선택했습니다.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았고 6플러스 2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2개 연결을 케이블 2개로 각각 따로따로 할 수 있어 Y자 연결을 피할 수 있어요.
CPU 쿨러는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성비 뛰어난 듀얼타워 공유 쿨러 S06D ARGB를 구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QHD 중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CPU는 그대로 9600X이고요. 그래픽카드는 벤치마크 게임 성능을 보면 4070 Ti에도 못 미치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던 RTX 5070인데요. 그 아래에 위치한 RTX 5060 Ti의 평가는 더 후평으로 가득한 데다 성능 차이가 꽤 벌어져 있기도 하고 출시 이후 5070의 가격이 계속 조금씩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은 꽤 괜찮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5060 Ti의 가성비가 너무나 아쉽고 5070과의 성능 격차가 또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출하시더라도 5070 아니면 7800XT 선택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니면 지금은 9060 XT 16GB 선택지도 생겨나긴 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부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는 5060 견적에서 보셨던 B650M 프로 X3D 그대로 갑니다. B850M 프로 RS와 비교했을 때 스펙과 제품 디자인이 똑같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B650 제품미에도 B650 스틸 레전드 와이파이처럼 공식 스펙상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는 개인적으로는 DLX21의 후속작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제품인데요. 바로 DF4100 되겠습니다. 전면 메쉬 구조이고 전면과 후면에 총 140mm 기본 제공 클링팬 4개, 수직 받침대 형태의 그래픽카드 지지대 제공하는 점이 DLX21과 아주 흡사합니다. DLX21과 다른 점은 뭐가 있나요? 달라진 점으로는 쿨링팬이 C6 시리즈가 아닌 C7 시리즈이고 내부 공간이 더 넓어졌으며 후면 커넥터형 메인보드도 장착 가능하고 U포트 ARGB 허브까지 제공합니다. 파워는 80플러스 골드 인증받고 사이베네틱스 ETA 인증 골드까지 받은 MSI 사이의 750W 골드 풀 모듈러 ATX 3.1 제품으로 좀 더 신경 썼습니다. CBV EXU 케이블은 커넥터 쪽만 색상을 달리해서 결착을 끝까지 잘 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QHD 중급 게이밍 견적은 라데온 RX 9070이 구성되었습니다. RTX 5070과 직접적인 경쟁을 이루는 그래픽카드인데 게임 성능 벤치마크 결과는 RX 9070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이겼습니다. CPU는 5070 견적처럼 그대로 9600X이고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 구성도 동일해서 바로 다음 견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HD 상급 게이밍 견적에서는 CPU를 7800X3D로 한층 더 높였습니다. 지난달에 50만원 선이 무너지고 40만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CPU 가격이 한 달 사이에 약간 더 내려오면서 40만원대 중반으로 왔습니다. 7500F, 9600X에 이어 7800X3D까지 조금씩 가격이 내려오는 게 보이네요. 게임 성능은 굳이 정확하게 설명 안 해도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라이젠 9000 시리즈 3D CPU 빼면 7800X3D를 이길 수 있을 만한 CPU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로는 RX 9070 XT가 조합된 QHD 상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서 애매해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00만원대에 다시 재진입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최근 좀 다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9070 XT 중에 니트로 플러스, 레드 데빌이나 SFX4 제품 같은 경우에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선택하실 때 ATX 사이즈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까 RX 9070 XT는 제품마다 보조 전원 커넥터 구성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선택하실 때 케이블 구성을 좀 잘 보셔야 해요. 9070 XT는 세부 모델별로 보조 전원 커넥터 구성이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U 플러스 2핀, 흔히 PCI 8핀이라고 하죠. 8핀이 2개인 제품, 8핀이 3개인 제품, 마지막으로 RTX 40 시리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CBV EX6 1개인 제품. 8핀이 2개이거나 CBV EX6 1개로 되어 있는 9070 XT는 문제될 일이 좀 적을 텐데 8핀 3개로 되어 있는 제품이 관건입니다. 850W나 1000W 모듈러 파워에도 간혹 8핀 보조전원 커넥터 연결을 2개까지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확인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견적에 구성해드린 MSI A850G는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3개, 그리고 CBV EX6 보조전원 커넥터 1개 모두 연결 가능해서 어떤 9070 XT든 간에 연결에 문제 없습니다. 무상 보증기간 10년인 골드 풀 모듈러 ATX 3.1 제품입니다. 나머지 부품 설명 이어서 갈게요. 9070 XT부터는 두께가 3슬롯,
즉 60mm를 넘기는 몇몇 제품들이 있어 메인보드 사이즈를 MHX가 아닌 ATX로 설정했고요. 1120A급 전원부 성능 여유롭고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 적용된 제품 중에서 터프 게이밍 B850 플러스 와이파이 선택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지원하고 여러 조립 관련 편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보니 정말 팔방미인 같은 제품입니다. 내가 만약 좀 얇은 편인 9070 XT로 사용할 생각이면 메인보드 가격 좀 더 줄여볼 수도 있을까요? 좀 얇은 그래픽카드로 구성하신다면 아까 보셨던 B650M 프로 X3D처럼 MHX 사이즈 메인보드로 금액 부담 좀 더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MHX 사이즈 메인보드 중에 그래픽카드 슬롯이 좀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터프게이밍 B850M 플러스가 있는데요. 아까 견적에 구성한 건 ATX 사이즈 제품이고 이건 MHX인데 B650M 프로 X3D와 비교해보면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한 칸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호환 가능한 그래픽카드 두께가 좀 더 얇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같은 MHX 사이즈이더라도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 위치에 따라 호환 가능한 그래픽카드 두께 수치가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에 140mm 기본 쿨링팬 전면에 3개, 후면에는 1개 제공하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포함되어 있는 DLX 21입니다. 출시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꾸준한 업데이트로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강판 두께도 평균 0.8T 이상이라 견고한 편입니다. 아까 선택했던 GF4100도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어요. CPU 쿨러는 3만원대 듀얼타워 공랭 쿨러 중에서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7800X3D와 함께 추천되어 왔던 제품인 피어리스 어세신 120S2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5070보다 더 좋은 제품 사용하고 싶은데 라데온보다는 익숙한 지포스가 좋다 싶으시면 5070 Ti 보시면 됩니다. 4070 Ti 슈퍼처럼 VRAM 용량은 12GB에서 16GB로 올라가고요. 전반적인 게임 성능은 4080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현재까지 출시된 50 시리즈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품 구성 같은 경우 파워를 제외하면 9070 XT 견적과 똑같습니다. 파워는 품질과 용량에 신경 써서 무상 보증기간 10년에 새 제품 교환 정책 적용 중인 마닉 위즈맥스 G 850W 골드 풀 모듈러 ATX 3.1로 맞춰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9070 XT 견적에 구성했던 MSI A850G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QHD 최상급 게이밍 견적의 경우 CPU는 계속 7800X3D 그대로이고 그래픽카드를 RTX 5080으로 더욱 높였습니다. RTX 4090을 뛰어넘지 못하는 성능에다가 VRAM도 16GB여서 혹평이 참 많은 제품인데요. 일단 5070 Ti나 9070 XT보다 더 성능 좋은 제품 찾으시려면 당장은 5080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라데온 진영에서 이 정도 급과 경쟁할 만한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었거든요. 다른 부품들은 5070 Ti 견적과 똑같고 파워는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000W로 좀 더 용량 여유롭게 맞춰드렸습니다. 마지막은 그야말로 최고의 게이밍 CPU와 최고 성능의 그래픽카드를 조합해 맞춰드린 게이밍 종결 PC 견적입니다. CPU는 7800X3D보다 좀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발열 구조가 개선된 2세대 3D V캐시가 적용된 라이젠 9800X3D입니다. 지난달에는 7800X3D와 함께 가격이 많이 떨어져 67만원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현재는 다시 약간 올라서 69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존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RTX 5090인데 그래픽카드 한 개가 5080이 들어간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 한 대를 맞추고도 돈을 더 써야 살 수 있는 수준의 무시무시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RAM 용량도 게임하면서 이 정도로 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 32G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 구성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6000클럭 튜닝 램으로 구성에 조금 더 성능 신경 써드렸고 SSD는 SN850X 2TB로 용량을 더 늘려 넉넉하게 맞춰드렸습니다. 파워는 5090의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1300W로 용량 더 크게 높이고 80플러스와 싸이 베넥틱스 ETA 플래티넘 인증받은 마닉 클래식2 1300W 플래티넘 ATX 3.1 풀 모듈러 제품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RTX 5090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CPU 공랭 쿨러 히트싱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360 순행 쿨러 구성 좀 더 추천드립니다. 제품은 쿨링 성능 최상위 수준의 LCD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는
B360 LCD ARGB로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7월 월간 견적 총 12개의 조합 모두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CPU 가격은 지난달에 많이 내려간 이후 전반적으로 약간씩 더 내리긴 했지만 9800X3D처럼 약간은 오른 제품도 있었습니다. 저는 9600X가 과연 20만원대로 진입이 가능할지 기대가 되네요. 최근에 9600X3D 출시 루머가 보도되었는데 과거에 7600X3D, 5600X3D 출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만 제품 생산량 자체가 적은 것인지 그때도 판매처는 미국 마이크로센터나 특정 국가만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7월에 RTX 5050이 가성비는 그렇게 좋진 않더라도 나와만 준다면 5060보다 쌀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름 수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근데 RTX 3050처럼만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개해드린 견적 관련해서는 부품 재고 상황에 따라 사용상의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PC 부품 시장 소식과 함께 8월 월간 견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인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상으로 견적맨 유잉유잉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